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 조금 엇갈린 모습들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일단 그 목요일이라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는데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나쁘게 나온 게 아니고. 그래서 일단 나스닥의 그 움직임 가지고 한번 살펴보면은 미국 시장 개장하고 사실 급등하는 양상이 한번 나왔죠. 원래 이제 고용 지표는 두 가지 측면을 갖고 있어요. 사실 그 고용이 많이 개선됐다라는 거는 지금 현재 당장에 경제가 좀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증거라고 볼 수가 있어가지고 그걸 호재로 보는 사람들이 장 초반에 바로 매수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다우 지수도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보면은 자, 다우 지수도 어제 장 초반의 움직임, 장 초반부터 쭉 계속 올라갔어요. 어제는 희한하게 그 다우하고 나스닥하고 반대로 가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새벽 4시까지 다우 지수는 계속 올랐습니다. 자, 고용 지표가 좋아지니까 다우 지수는 그쪽 관련 업종은 뭐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좋게 평가를 해가지고 쭉 올라갔고 일봉으로 보면 그냥 십자 도지형으로 만들어졌고 지금도 약간 올라있는 모양새죠. 자, 그런데 그 나스닥에서의 그 충격은 일봉에서 확 차이가 납니다. 긴 음봉으로 나타났고 오늘 반등 시도를 하지만 크게 반등을 못하고 있어요. 일단 그 고용지표가 좋게 나온 거는 다음 주에 FOMC 회의가 있죠. 금리 발표가 다음 주 목요일 우리 시간으로 새벽 4시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때 테이퍼링에 대한 그 속도를 더 빠르게 땡길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을 불러일으켜 가지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상승하다가 12시 우리 시간으로 12시 넘어서 쭉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될 거는 사실 그 헝다그룹이 사실상 부도가 났다라고 신용평가 기업인 그 피치에서 얘기를 했죠. 그 신용등급 C에서 제한적 디폴트 등급으로 강등을 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앞전에 헝다가 조금 부도 위기가 있다라고 할 때는 급락을 했었는데 막상 그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부도 위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에 더 부도에 더 한 발짝 더 다가섰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시장은 크게 반응을 거기에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어제 또 하나 그 동절기로 다가가면서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조금 늘어나고 있죠. 겨울철에 원래 감기도 더 늘어나니까 코로나19도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도 확산세가 더 커지고 있는데 그런 우려도 시장에 어느 정도는 적용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다우 지수, 나스닥하고 S&P까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 다우는 급락세가 좀 나타났고 오늘 반등 시도하고 있지만 비리비리합니다. 자, 계속 분봉으로 진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한 어제 저점서부터 오늘 고점까지 한 110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평소에 그 나스닥이 움직였던 거에 비하면 아주 큰 건 아니지만 금액 진폭은 뭐 작지는 않습니다. 한 110포인트만 하더라도 2,200불이 되니까. 자, 그리고 다우는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어제 미국장 개장하고 계속 올라가는 모양이 나타났고 오늘 오전장에 조금 빠지는 듯 하다가 다시 반등세가 조금 나타나고 있고 지금 펼쳐서 보면 어제 고점을 살짝 돌파했다가 지금 되밀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일봉을 보면 우와, 꿋꿋하게 안 빠지고 있죠. 자, 다우에 포진되어 있는 종목들 자체가 그렇게 금리라든가 코로나라든가 이게 별로 영향이 없는 종목인지 종목을 보면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무튼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S&P 500 종목도 나스닥하고 항상 다우하고 중간 정도의 움직임을 보여주는데 S&P 500도 좀 빠졌죠. 오늘 반등이 어제 하락폭이 한 절반 정도 나왔고 거기에 비하면 나스닥은 정말 반등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자, 러셀 지수도 한번 보면 그 중소기업 지수인데 나스닥처럼 조금 가벼운 종목들이 있다 보니까 낙폭을 크게 하고 오늘 반등은 제대로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시 30분에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상은
이전보다 물가 지수가 좀 높아질 거라고 예상이 돼 있어 가지고 발표 직전부터 조금 전반적으로 조금 주춤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그 지표는 항상 그 미리 예단해봐야 별로 소용은 없어요. 그 좋게 나올지 나쁘게 나올지는 사실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 일이고, 자 현재 그 독일 지수도 요즘 조금 참고로 봐야 되는데, 미국 시장이 열리기 전에 유럽 시장이 먼저 우리 시간으로 오후 4시에 독일 시장이 열리고 오후 5시에 영국 런던 시장이 열립니다. 그때 크게 움직일 때 그 개장하지 않은 나스닥이라든가 다우, S&P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조금 유심히 봐야 되는데, 오늘은 아래 위로 흔들고 십자 도지형으로 조금 만들었어요. 지난번에 며칠 전에 이게 급등할 때 독일 닥스 지수가 독일 시장이 개장되면서 먼저 치고 올라왔죠. 그래서 나스닥이 조정도 없이 낮부터 계속 올라가는 그런 이상 현상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자, 아무튼 그 항생도 한번 잠깐 살펴보면, 항생은 아주 꾸준히 이렇게 장기간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 중국의 규제 그리고 헝다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홍콩 그 항생 지수를 눌러가지고 반등조차도 제대로 못하게 만드는 그런 모양새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채권 요즘 그 금리 인상 그 문제가 계속 불거지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장기물인 30년물 채권보다는 단기물인 2년물 채권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투자라는 것은 어떻게 매도로 금리 인상 쪽으로 배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월물이 좀 멀리 남아 있으면 이렇게 거래가 없습니다. 자, 최근 월물이 돼야 조금 거래가 좀 빈번해지는데, 자, 2월물 매도 관점 아주 좋다 했는데 계속 흘러내리고 있고요. 30년물은 보시다시피 2년물하고 좀 다르게 움직이죠. 자, 사실 저점이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런 그 모양새가 조금 나타나고 있어가지고 30년물 매도는 꼭지 잘 잡아가지고 들어가면은 수익을 낼 수는 있지만 단타 개념으로 잡아야 될 것 같고, 장기로는 2년물 채권 다시 들어갔어야 되는데 수익 한번 내고 나스닥에 몰리는 바람에 다시 못 들어간 것 같아요. 반등을 한번 주면 좋겠지만 그 반등 주기도 사실 쉽지는 않죠. 오늘 또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그 높게 나오면 채권 가격은 한 차례 더 빠진다로 봐야 되니까, 자, 채권이 빠지면 빠질수록 주가에 부담이 된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어요. 자, 골드, 귀금속 한번 보면, 이야, 정말 장기간 옆으로 행보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여러 가지 기사를 좀 훑어보다 보니까 골드가 몇 개월 내에 2배로 간다, 3,000달러까지 올라간다, 이런 그런 기사가 나왔는데, 거기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판단하는 거는 1,750달러 언저리에서는 충분히 매수해도 손해보지 않고 수익 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길게 쭉 연결해서 봤을 때 현재 가격이 그렇게 싼 편은 아닙니다. 자, 이 추세 신호를 좀 빼고 봐야 되겠네요. 자, 언제입니까? 2000년 초반, 이때 뭐 벌써 20년 전이니까, 이때하고 비교하기 좀 어렵지만, 최근에 가장 저점이었을 때가 2015년 말, 이때 1000달러 정도 수준까지 빠졌다가 한 2000달러까지 올라왔죠. 자, 아직도 상승 가능한 그 이유는 일단은 인플레이션 문제가 금값을 좀 올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미국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골드가 한 차례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락 정도는 하방 경직성을 가지면서 크게 빠지진 않고, 앞전에 그 언제입니까? 8월 초에 하루 급락하는 모습이 났다가 곧바로 반등을 했죠.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사에서도 얘기했듯이 골드가 빠질 때마다 분할 매수해가지고 뭐 단기간에 매수하시면 이런 폭락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폭락은 미국이 금리 인상할 때 점점 다가와지면 폭락할 수가 있어요. 자, 폭락이 왔다, 골드가. 그러면 그때 매수해도 나쁘지 않다. 지금은 뭐 입질로 그 마이크로 골드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 하나 슬쩍 담가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들고 있는 그 플래티넘, 백금이죠. 백금도 코로나 때 굉장히 급락했다가 다시 쭉 올라왔는데, 이 상승의 정도가 밑에서부터 거의 한 2배 반 정도 올라왔다가 다시 떨어졌지만, 골드, 황금보다는 그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백금이 골드, 황금보다 훨씬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저는 이 백금을
장기 투자 개념으로 지금 하나 매수해 놨는데 계속 바닥권에서 막 지금 며칠째 계속 놀고 있죠. 그래서 크게 떨어지 손해가 크게 나지도 않고 최대 한 2,000불 가까이 한 계약 손실이 요 끄트머리에서 났었지만 다시 반등해서 한 200불 정도까지 줄었다가 다시 내려와서 1,300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결국은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 백금은 미국 달러에 영향받는 부분이 골드인 그 황금보다는 훨씬 더 좀 적게 받기 때문에 반등 가능성이 좀 더 있다. 일단 그렇게 보는데 문제는 그 플래티넘이 산업하고 조금 관련이 있어요. 공해물질 분해하는 그 촉매제로 쓰이다 보니까 자동차에 들어가는 촉매제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자동차 판매가 좀 원활해지지 않으면 백금 가격도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좀 있어요. 아무튼 참고로 하시고 더 물타기라든가 이런 거 안 하고 백금을 조금 오래 들고 가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일. 자, 이게 그 곧 빠질 것 같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조정 보일 때 다시 반등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어제 많이 떨어졌으니까. 자, 오늘 다시 재반등하고 자, 일단은 그 오페크 플러스 쪽에서 오일의 그 공급 가격을 올리기로 했죠. 그것 때문에 이틀 연속 급등했고 가격 상승에 따른 조정이 지금 보이고 있지만 한 차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다.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농산물들도 한번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는데, 자, 연결 차트로 하면 조금 이상해 보이니까, 라이브 캣들, 며칠 들고 있다, 그냥, 그 나스닥 때문에 신경 쓰기 싫어가지고 그냥 정리했습니다. 자, 몇 틱 먹고 그냥 잘라버렸는데 조금 더 떨어졌죠. 농산물들 가격은 옥수수를 비롯해가지고 점점 고점을 찍고 밀리는 듯한 그런 모습이 일단 나타나는데, 농산물별로 조금 다르게 가격이 형성되고 있어요. 옥수수는 계속 고공권에서 멈춰 있죠. 곧 빠질 거다라고 일단 보여지는데 대두 가격 한번 보면 대두도 다시 반등을 했네요. 빠지다가 자 약간 대두는 많이 빠졌네 보니까 오히려 그 부산물인 대두박 하고 대두유 조금 다르게 움직이는데 대두유하고 대두박은 그 공기름 짜고 난 껍데기입니다. 사료로 쓰이는데 이게 대두에서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부산물이죠. 근데 가격이 같은 방향으로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참고로 일단 말씀드리는데 공기름이 지금 잘 빠지고 있네요. 한동안 이 공기름 가격이 너무너무 많이 올라가 가지고 이게 뭐 그 공기름 때문에 관련된 식품 가격들이 우리나라도 좀 올랐죠. 라면 값에 바로 영향을 주죠. 기름값이 올라가니까 라면 튀기는데 원가가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라면 값이 올랐습니다. 물론 밀가루 가격도 올랐기 때문에 그런 거고 밀가루 가격 볼까요? 밀 가격입니다. 쭉 많이 올랐죠. 먹는 거는 좀 떨어져야 되는데 계속 올라가고 있네요. 자, 아무튼 농산물도 좀 관심을 가지고 특히 그 중에서 이 채권 계속 말씀드리지만 채권 2년물은 장기적으로 계속 매도 관점으로 보면 아주 좋은 결과 있을 거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다른 종목들도 사실 해외 선물 쪽에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또 관심을 갖고 지금 조금 봐야 될 종목들 중에 동화 상품들은 최근에 그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가지고 잘 거래를 안 했었는데, 자, 달러 인덱스 보면, 우와, 계속 올라가고 있죠. 당연하죠. 왜? 미국이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달러가 떨어지기가 힘들죠. 그럼 반대급부로, 유로화는 계속 빠지죠. 근데 유로화는 여기 그 표시된 것 자체가 달러 대비 유로화의 가치를 표시했기 때문에 여기 표시된 그 통화 상품들은 미국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다 떨어집니다. 반대로 미국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 반대로 올라가게 되겠죠. 자, 당분간 단기적으로는 유로화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 미국이 먼저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로화는 상대적인 거니까 유로화는 더 밑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죠. 지금도 사실 가격은 장기 차트를 본다라고 하면 굉장히 저점에 있어요. 그렇죠? 자, 하지만 더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긴 흐름을 봤을 때는 원래 그 동화라는 거는 무역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 동화를 가지고 사실 그 환율을 가지고 경제를 조금 조절하는 역할을 해주고 있죠. 자, 아무튼 지금 유로화의 가치가 미국 달러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과거보다는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2000년 초반에는 거의 2대1 근접하게끔 올라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1.1유로, 1유로에 1.12
미국 달러를 주면 1유로하고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더 떨어지면 유로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좀 더 기다렸다가 지난번 저점 1.07 뭐 이런 정도까지 내려오면 과감하게 배팅을 해도 될 것 같다. 통화는 절대로 기업처럼 망하는 게 없죠. 유럽 그 전체가 망하지 않는 이상은 유로화의 가치가 유지는 될 테니까 거기에 이제 배팅을 해보는 거죠. 하지만 저 뭐 긴 얘기지만 유럽 그 연합에 자꾸 이탈하는 국가들이 생기게 되면 유로화도 똥값으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관심 있게 보는 거는 유로화하고 엔화는 뭡니까? 이 같은 통화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성격이 틀려요. 자, 안전자산 역할을 합니다. 미국 달러가 아주 강세를 보이면 엔화 역시도 좀 빠지기는 하지만, 예, 미국 그 주식시장, 그리고 일본의 주식시장, 이게 폭락하거나 할 때 오히려 엔화 가치가 올라갑니다. 단적인 예가 뭡니까? 코로나 때 엔화가 급등했죠. 우와, 그때 오히려 미국 달러 강세를 보이면서 다른 통화들은 떨어졌는데, 엔화는 코로나 때 급등했습니다. 이게 안전자산이라는 증거죠. 그리고 실제로 예전에 후쿠시마 맞죠? 그 원자력 발전소 터진 거. 그때도 원자력 발전소가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경제가 망가질 것 같은데 엔화는 오히려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길게 설명하기 그렇고 오늘 시황을 일단 두루두루 종목들 좀 살펴볼 만한 그런 관점에서 일단 말씀을 드렸고, 다시 되돌아가서 우리 나스닥 폭락하는 걸 좀 기다려 봐야 되는데, 어제도 그 미국 시장 개장하고 꼭지까지 더 쳐올릴 것처럼 보였지만 그 이후로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더니 완전히 폭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죠. 지금 현재도 길쭉 반등 정도의 반등 수준으로 올라왔지만 바닥에서 옆으로 행보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한 차례 더 빠질 거다라고 보고 조금 더 길게 들고 갈 생각입니다. 자, 현재 일봉의 흐름은 일단은 지난번 여기 쭉 내려오던 흐름을 그 오미크론의 우려 완화로 인해 가지고 오버슈팅이 살짝 나왔죠. 슈팅 나오고 다시 아래쪽으로 이렇게 뚫고 내려가면 저 밑에까지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길게 보는 이유가 15,500포인트 밑에까지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 위에 이 위에까지 버틸 자금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거죠. 자, 위에까지 안 올라가고 제발 그냥 쑥 떨어지면 대박 나겠죠. 한 1억 이상 벌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손실이지만 며칠 전에 어제인가요? 장중에 한 44,000불 뭐 이 정도까지 45,000불까지도 손실이 나 있었는데, 저는 뭐 그러려니 하고 보는데 유튜브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더 긴장을 하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쭉 들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시황 설명 여기서 마치고 11시 반 미국장 개장할 때 또 보겠지만 지금 당장에 10분 뒤에 12분 뒤네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좋게 나오면 주가가 한 차례 더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 설명 끝.